사회적인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멀쩡히 살아 있어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하나도 안 하고 사회적인 활동 안 한다 하면은 수명은 살아 있어도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만 젊어도 은둔자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활동 안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사망자다. 사회적으로 이미 죽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죽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누구 돌아가셨을 때 아마 진단서를 꼭 받을 거예요. 받은 다음에 그게 있어야 장례식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심폐기능정지라고 돼 있죠.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다음 법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셔도 내가 그 유골함을 안 묻고 싶어. 집에 계속 갖고 있고 싶고.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사망 신고를 안 하면 죽은 게 안 되죠. 요즘 일본에도 보면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도 봤고 그냥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슈가스 제도라고 그래가지고요. 중활 제도라서 아예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해드려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요즘은 어르신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은 또 너무 헤어져 살고 핵가족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됐기 때문에 신고할 가족도 없고 이제 이럴 경우가 많아서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이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통합돌봄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멀쩡히 살아 있어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하나도 안 하고 사회적인 활동 안 한다 하면은 수명은 살아 있어도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만 젊어도 은둔자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활동 안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사망자다. 사회적으로 이미 죽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죽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한번 볼까요? 일단 죽음은 끝이다. 또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너무 고생스러워. 내가 진짜 못 해먹겠어 모든 걸. 그러면 자살하는 경우 있죠.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죽음을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주로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또 삶의 연장이다고 생각하는 분들. 뭔지는 모르지만 육신은 죽지만 뭐 영혼이 산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로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삶의 소멸이다, 끝이다, 삶의 모든 것이 잊어지니까 좋다, 또 삶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삶의 소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도 많이 많이 들던데요. 여기도 삶으로부터 해방이다, 삶의 연장이다. 웰다잉은 웰라이프를 하는 거니까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지금이 재미있겠죠. 이게 뭐냐면 삶의 소멸이다는 죽음은 무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흙에서 왔다가 그냥 흙에서 들어가면 끝이다. 공자는 자료라는 제자가 있는데 공자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음은 그 이상의 뭐가 있다고 믿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화가. 근데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님한테 공자님, 선생님, 스승님,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식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마다 답을 다르게 하지 않아요? 그쵸? 이 사람의 수준만큼 대답을 한다고. 근데 이제 공자가 볼 때는 이 자로라는 사람이 하라는 건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머리만 굴리고 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 사람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나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아 너는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얘기하라고 그러냐? 그냥 똑바로 안 사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공자님은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라는 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현재가 끝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성공하고 현재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동방아시아의 좀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이 말은 죽음 후에 삶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삶을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그걸 삶의 소멸이라고 봤고 삶으로부터의 해방은 힘든 삶으로부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죽으면 쉬겠지. 그냥 허무한 삶으로부터 해방된다. 민망한 삶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그래서 창피한 일을 당했다거나 연예인들도 댓글에 많이 시달리고 하면은 가버린다든지 노인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모시던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많다기보다는 몇 분씩 계셨어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지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경험할 때는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방법을 서로가 공유해요. 어떤 아버님이 70인데 저희가 이제 모셨었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조금 가정을 안 돌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식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가족 자식들이 도리를 다 하느라고 실버타운으로 모시고 생활비도 대주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고 며칠 있다가 검사 결과 보러 오라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겁집어 먹은 거예요. 암이면 어떡할까. 암인 것 같다. 다시 오라고. 그런데 되게 미안한 거야, 자식들한테. 내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만약에 암이면 아이들을 너무 고생시킬 거다. 이런 생각에서 스스로 검사하러 가기 전날 밤에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암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해서 모든 거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으로부터 해방이다 생각하는 사람, 죽음에 대한 그런 분들이고, 삶의 연장이다 하면은 이거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고 재생 부활을 믿는 인식과 연결되면서 이승과 뭔가 연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 뭐도 있을 것이다. 뭔가는 모르지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그냥 넘겨가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삶의 연장으로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서양을 보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470년 사람인데 원래 서양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어요. 죽음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다. 왜냐하면 이쪽은 기독교 국가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사형당했어요, 사약을. 이분이 이제 철학자고 하니까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사회의 사람들한테 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할 때 독배를 줬는데 이분은 즐겁게 마셨어요. 왜?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마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 서양에서는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이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과연 죽음이란 외형적으로는 유한한 생명, 우리는 다 죽는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설이 지배적이고, 자기 생명이 진실과 사랑과 자비와 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지혜롭게 사랑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이나 뭐 철학적으로 논리를 떠나서 현재 삶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하고 하면은 나중에 저 세상에서는 더 아름답게 산다. 그래서 많은 걸 누리고 산다라는 썰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그랬죠. 서두에 유럽에서는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그걸 한다고. 그래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죽음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 영화는 우리 죽은 다음의 세상이야. 거기 나오는 사람들 막 해골바가지로 다니는데 그 세상에서도 파티도 있고요. 영화관도 하고요. 축제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축제에 티켓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축제에 입장권을 못 받아서 바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해골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니 어떤 사람은 저기 티켓을 받고 저 축제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 못하냐 이렇게 하면은 답이 뭘까요? 답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너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사람은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받는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갔을 경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비록 독배를 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시고 이랬지만 그 덕망 있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는 철학 시간이면 얼마나 많이 불려지겠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의미로 이 세상에서 불려지는 사람들은 가서도 거기서도 축제를 많이 누리고 산다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볼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나도 저기 가서 즐겁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 많이 불려지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어려서부터 공부에만 막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90% 100%가 다 대학에 간대. 대학에. 물론 그 나라도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65% 70%는 대학도 하고 발전하지만 굳이 우리 인생은 이 살아있는 게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도 있는데 그 세상까지 전부 통틀어서 생각할 때 사랑하면서 재미있게 봉사하면서 사는 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삶의 패턴이 어려서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나는 이순 불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종교적이나 어떤 철학적 논리를 떠나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장기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정지된 상태, 심폐기능 정지, 정상으로 돌아가신 경우에 암에 걸렸든 뭐든 심장과 폐가 정지됐을 때 심폐기능 정지하고 내 삶에서 사랑, 어짐 이런 거를 실천하고 하면서 죽음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워요. 저도 죽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죽음이 두려워. 왜 두려운가?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갔다 오지 않았잖아요. 아까 거기 가면 막 영화도 본다 그래도 제가 갔다 오지 않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불확실하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진다. 이 옷도 없어지고 내가 너무 재밌는 것도 없어지고. 영세민 단지에서 제가 관장을 할 때 어르신들이 LH 단지에 오신 분들은 기초수급 자들이 좀 많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오신 분인데, 그래도 뭐 복지관에 와서 즐겁게 지내고 아내분 프로그램도 하고 또 우리가 모시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죽는 거 하나도 안 두렵대. 자기는 너무 언더한도 없이 살기도 했고.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이런 걸 두고 갈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나한테 있는 이 누리는 게 없어지니까 그 불안하지 하나도 안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잘 해주죠. 먹을 것도 많죠. 어르신들 뭐 행전 안 해본 뭐 그림도 그리고 프로그램이 오죽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많은 걸 내려놓으니까 이제 삶의 만족도도 또 좋고,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게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당신들이 살던 거에 대해서보다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데 그게 없어질까 봐, 그거가 잃어버린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 미지의 세계, 뭔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이 내가 존재감의 종료가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죽음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냐. 소크라테스는 생애 경험이 그런 경험으로 있으니까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나이나 성별, 종교, 건강, 가족관계, 거주 환경과 그 어떤 지지하는 세력, 직업, 과거와 관련된 후회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죽음 불안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수업해보면 수업에 안 들어와요. 여기 웰다잉? 당연히 죽을 건데 무슨 죽는 걸 공부한대요? 뭐 이래. 가만히 살다가 죽으면 큰아들이 다 해줄 건데 뭔 공부야? 이러면서. 이 서부복지관에서도 지금 3년 동안 했는데, 여기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옛날 땅 부자들도 많아요. 여기 수준이 되게 높아요. 여기 복지관에 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복지관에 열심히 성실하게 또 해줘야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고, 또 뭐 안 하면은 안 되고 막 하다 보니 이거 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하고 싶어서 웰다잉 자서전도 만든댄다 해서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 중에는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억지로 와서 투덜투덜 앉아요. 뭐야 죽음을 뭐하러 배워 막 이러면서 확 나가고, 기분 나쁜 말 하면 확 나가고 이제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10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기에 정리 코칭 전문가로서 현장에 갔을 때도 반응하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나 누구든지 내 생활에 침범하는 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냥 우리는 거부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돼. 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가서 우리의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죽음을 대하는 게 불안한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 아예 죽음 옆엔 가지도 않아. 여기도 지금 죽음 하니까 좀 거부감 드는 분들 계시죠.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에 있으니까 나와서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또 치유적인 접근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자, 삶의 회고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죽기 전에 내가 남아있는 삶을 잘 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또 안 해본 사랑도 하고, 자녀들하고도 내가 소홀했으면 사랑하고, 남편하고도 좀 새롭게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도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러면서 다시 리셋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저쪽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를 유도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직업군이라는 거 생각을 하면 돼요. 죽음 불안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생명에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뭐 경고 시스템도 개발하고 뭐 안전, 응급의료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제대로 의료적으로 할 거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갑작스럽게 죽는 그런 위험에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응급처치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생애 말기의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도 안심주택이라는 거 이제 이런 게 앞으로 많아지겠죠. 혼자 계시다가 그냥 가지 않게끔 가도 금방 알게끔.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걸 고독사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재택사라고 많은 사람이 왜 집에서 혼자 돌아가시면 살다가 내 집에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80 몇 살에나 갈 수도 있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혼자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사회에서 고독사 했다 되게 불쌍하게 혐오스럽게 만든다는 거 아니다. 그냥 나는 집에서 살다가 재택사 했다. 이렇게 이제 단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회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애 말기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렇게 안심주택 같은 거 하는 이유는 돌아가셔도 혼자 재택사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주일 한 달 있다 발견되는 것보다 바로 발견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비스 내지는 제도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진단서를 병원에서 띄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어도 며칠 전에는 그냥 이끌고 가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안 써놓은 분들은 병원에서는 전투적으로 살려야 되니까 목줄 꺾고 이렇게 해서 식물인간으로 오랫동안 살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병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돌봄 제도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게끔 그래서 의사도 집에 와서 진단서를 할 수 있게끔 의사들이 72시간 내에 보신 분들한테는 진단서를 떼어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2시간 한 3일 정도는 이분이 돌아가실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는 사실 의사가 계속 상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진단서 끊을 수 있죠. 의사가 가끔씩 와서 확인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집에 계신 분들도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지금 활성화 또 제도가 다양하게 생기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현대사회에서 보면 매일 여러분들 죽음 접하고 살지 않아요? 텔레비에서 매일 죽지 않는 날이 별로 없을 거냐. 사고, 집단 폭행, 테러, 고독사, 안락사, 존엄사 너무너무 죽음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감이 와요. 그냥 그거는 다른 사람이죠. 두 번째, 우리의 느낌으로 본 죽음. 아까 텔레비에서 맨날 사람이 많이 돌아가셔도 그게 3인칭 죽음이야. 그게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그다음에 2인칭의 죽음은 뭐예요? 너의 죽음이에요. 나랑 추억이 있는 사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의 죽음일 때는 마음이 달라지죠. 3인칭 죽음일 때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1인칭 죽음. 이건 누구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과연 나의 죽음일 때는 더 달라지죠. 나의 죽음일 때는 직접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생명 우주 차원에서 보는 죽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 이 세상에 이 많은 재료, 이런 거, 이런 흙, 이런 재료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우리 인간들, 동물의 파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우리가 죽어서 땅으로 다 가서 그 영양으로 해서 나무가, 이게 자연 우주가 이렇게 파란 나무도 살고 우리는 또 거기서 나오는 공기를 먹고 또 숨쉬고 이렇게 생명 우주 차원에서는 다 우리 하나다, 하나. 그래서 너와 나도 하나고, 너도 나도 하나고, 자연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자연 보호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이제 우리 나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생명 우주 차원에서 볼 때는 자연, 사람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다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뭐죠? Living is dying. 우린 다 죽어가는 존재예요. 잘 들으세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뭔지 아세요? 내쉬는 게 작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날숨이 나의 마지막 숨이에요. 매번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Living is dying 이에요. 사는 것이 곧 죽는 거예요. 우린 죽어가고 있어요. 항상 죽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미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아니, 죽음을 기억하는데 왜 행복해져? 왜냐하면 살아있는 여기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시한부 생명 선고받은 사람처럼 사세요. 항상 체크하세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난 괜찮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난주보다 일주일 죽음에 앞서가지고 감사한 걸 얘기할 때 숨 쉬는 것까지 감사하다는 것이 우리가 들여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한번 하고 흡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아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평 나왔어요. 평 나왔더니 이런 세상에 있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재밌어서 뱃속에 있는 태아들한테 야 너네 10달만 잘 물속에서 놀고 있어봐. 세상에 태어나와 보면 되게 재밌을걸? 얘기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시광선이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만큼만 색깔을 보고 볼 수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꽥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대요. 우리 귀는 그런 불필요한 소리는 안 듣게 달팽이관이 돼 있어. 근데 짐승들은 어때요? 우리가 안 보는 걸 들어서 지진이 일어난다 치면은 뭐 산으로 더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걔들은 생명이에요. 걔네들은 총천연색 볼 필요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만들어내지.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갈 때 이게 참 조물주가 오묘하게 만든 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만큼만 색깔을 보고 하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임사체험하고 한 사람 오면 가보니까 이 세상에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소리와 색깔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컬러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왔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거기서 열심히 살아봐 죽어봐 너무 좋은 곳으로 올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어진 대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동시에 죽음에 한 발짝 다가감을 말한다. 그리고 스티븐 코비는 죽음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선생이다. 자, 우리가 왜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죽을 병에 걸렸었다.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살아났어. 91세로 살아났을 때 삶의 태도가 어때요? 다시 태어난 삶인 거예요. 새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죽음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어령 선생은 인간은 신과 생물의 중간자로 인간이 있기에 인간은 슬픈 존재면서 또 교만한 존재지. 양극을 갖고 있기에 모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또 이어령 선생은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삶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을 헬렌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석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책이에요. 우리 죽음이라는 거는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배를 태운 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태운 배가 나가고 있어. 이쪽에서는 잘가 안녕 잘가. 그래서 배가 샥 수평선 너머로 샥 넘어갔어. 넘어가니까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환영하고 있을 거예요. 어서 와. 우리의 죽음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살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않냐라고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현재 의미 있는 삶과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거 독일의 주택가예요. 저도 이거 직접 가봤는데 독일에는 주택가에 이렇게 묘지가 다 있어요. 정원처럼. 근데 여기가 땅값이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처럼 님비 현상 오지마타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여기 주택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며 오며 출근하며 학교 가며 오며 이 정원에 들리고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하고 여기 앉아서 책도 읽고 친구들이랑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정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항상 옆에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득바득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가서 줄 서가지고 오픈러닝 하는 게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그렇게 심할까? 과연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많을까?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독일이나 서양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하고 있다. 좋은 죽음, 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중요하지만 고통 없는 죽음. 저도 그래요. 죽는 거는 죽는데 안 아프면 좋겠어. 친밀한 가족 관계 속에서 죽는 죽음, 죽음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으면서 남아있는 것에 의미 있는 정리와 기억을 갖는 것. 지금까지는 죽는 순간이 이렇게 연출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많이 죽게 되고 하니까 이제는 호스피스 제도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리고 병상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많은 어르신들을 어르신만 돌아가시는 건 아닌데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할 만한
병상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살던 곳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문제는 있어요. 해결해야 될. 왜냐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기 때문에 돌아가신 내려오는 것도 콘도라로 타거나 어떻게 또 엘리베이터 타도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근처에 있는 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많지만 이제는 이런 원하는 죽음으로 가는 제도가 또 존엄한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다. 그래서 좋은 죽음을 대한 조건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죽음 준비를 하는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쓰고 또 내는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싶다. 또 유언장도 좀 써놓고 미국 사람들은 유언장 써놓은 퍼센트가 50%래요. 반이 다 유언장을 써놔요. 유언장은 나이 들은 사람만 쓰는 건가요? 요즘은 돌아가시는 거는 나이에 상관없어. 사고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유언장을 쓰고 고치는 그런 문화가 미국에서는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즘은 연예인들 중심으로 좀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준비를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일단 소중한 관계를 더 강화해요.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주변을 못 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사랑도 더하고 남편하고도 사랑도 더하고 자녀들하고도 다시 한번 보는 소중한 관계를 더하는 것이 죽기 전에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이 말을 많이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하니까 소중한 관계, 지인도 지인이지만 가족들하고 소중한 관계를 더 강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까지 어떤 의미로 살아갈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지 나름대로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정리 코칭 전문가 과정을 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것도 작은 목적이 될 수 있고 지역사회한테 또 여러분들이 믿는 어떤 종교에 대한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해야겠다. 또 강사로서도 더 많이 공부해서 나에게 주어진 대상자들한테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강의를 해야겠다 하면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후회와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걸 긍정적으로 해소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걸 스스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이 평온한가 내 마음이 평온한가를 스스로 느껴.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이 평온합니까? 내 마음이 과연 평온한가 잠이 잘 오는가 나를 돌봐야 돼. 우리가 눈이 바깥에 향해 있잖아요.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모든 게 사실 바깥으로 가 있어요. 과연 나를 돌보는가? 나에게 친절한가? 나를 잘 돌보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자면 나를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나를 돌보는 거야. 내가 잠을 잘 자게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불안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고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면 불안한 거고 과거에 내가 금송아지 있었는데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성전자를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면 우울증 걸려 우울증.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잠을 잘 자게 휴식을 취한다는 건 나한테 친절하게 한다는 건 쓸데없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불필요한 불안을 가지지 않고 현재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든 내 상황을 좋아하고 못난 나를 좋아해야 못난 그대도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면적 평화와 평온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뭔가 시끄러워 뭐 때문이지? 자존심? 내가 어떤 한계 상황에 딱 왔는데 그거를 못 넘고 남의 탓만 할 때는 잠이 더 안 오죠. 내면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어때요? 그게 얼굴에 피어난다. 내면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아무리 명품으로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병석에 누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에서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생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다가오는 죽음의 신의 숨결을 느낀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명을 유지할 적당한 물을 쌓았다면 그 이후로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 꿈과 같은 것 말이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와 같은 비틀린 개인만 남는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했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의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하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심장과 손에 달려 있다. 차를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잃고 나서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삶이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마저 읽어야 할 책이 한 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한 삶에 관한 책이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을 읽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어느 단계에 있든 결국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게 된다. 가족, 배우자,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귀하게 여겨라. 자신에게 잘하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이건희 회장도 죽기 전에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내가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차를 가졌지만 지금은 간병인이 운전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내가 엄청난 큰 집을 가졌지만 지금은 몇 평짜리 병실에 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했었지만 지금은 수술 승낙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여 지금 인생을 카르피데iem 열심히 살아라. 우리는 먼지로부터 먼지로 갈 생명인데 양자의 응축으로 살아있느라고 어느 누구나 힘들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불행이 지나간다면 내가 행복하겠지. 몇 년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와 함께 춤을 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도 즐겁게 사는 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요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감성적으로 문화에 심취한 사람이 있고 감성에 심취한 사람이 있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거에 치우친 사람이 있다면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힐다잉을 죽음이라는 거를 맞닥뜨려서 힐링이 되면 이성은 뭐가 되는 거냐? 새로운 가치로 변화되고 행동 어떤 걸로 변화되느냐? 이타적인 사람. 행동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감성은 치유된 감정으로 되고 또 문화는 건강한 공동체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감정에 휩쓸리고 문화 예술 쪽으로만 우리는 다 각자의 개성대로 살던 것이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이타적이고 건강한 공동체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치유된 감정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의식적인 세상이 좀 더 밝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신뢰하고 믿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넘고 난 자들이 많이 모이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문화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 했던 거고 톨스토이가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가장 선한 일은 가장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거. 그렇죠? 가장 중요할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집에 가면 또 그 앞에 있는 분이지만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 그거가 인생의 3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짝꿍한테 사랑합니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서로 사랑합니다. 네, 인간은 그것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면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야겠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